예, 관광 자원의 이해는 동영상이 3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문자가 오니까 이게 녹화가 되다가 그냥 스톱을 해버리네요. 아이고 참, 이 문명의 이기를 다룰 줄 몰라서. 아까 하던 얘기를 먼저 하면, 뭐 혼자 다 한다고 그래서 다른 조원들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를 안 하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간대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그러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가는 걸 추천을 해요. 무슨 윤리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죠. 또 인공지능이 되고 언택트 문화가 생기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 본성에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화심리학적으로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한테 윤리적으로 뭐 어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오래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 혼자 있으면 지나가다가 호랑이나 사자하고 부딪히면 죽는 거죠. 근데 점점 살다가 둘이 셋이 있으면 죽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뭐 얘기가 깁니다만 그 진화 심리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찾아낸 거거든요. 인간은 함께해요. 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관광이요. 요즘은 혼자 하는 관광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함께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함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있는 거 백날 외우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몰라도 취직하고 돈 벌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알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흐름, 트렌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의 비율 중에 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럼 평가단의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뭔데? 평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발표 내용과 발표 진행으로 나눴죠. 다른 학년의 평가지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자원의 이해는 첫 번째 게, 제시된 자원의 방안은 창의성이 돋보인다. 그러니까 신선함이라는 거죠.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부산에 디즈니월드가 없으니까, 디즈니랜드가 없으니까 디즈니랜드 갖다 놓겠습니다. 딱 창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창의적인 거, 부산에 없는 거. 그러나 전 세계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여기 왔을 때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선정된 자원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원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만 만들어 보면 그럼 뭐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갈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매력성을 갖고 있느냐예요. 그냥 띡띡띡띡 이런 거 만들래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제 과제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과제예요. 일단 없는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나중에도 지난주에도 그 학회장하고 몇몇 학생들이 왔는데 제일 재밌었다고 그러죠. 이걸 하면서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재밌고 얻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청각 자료는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는 이해를 돕는데 크게, 파워포인트도 글씨만 있는 게 있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있죠. 가끔은 동영상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제주껏 하세요. 제주껏.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발표 내용은 우수하였다. 이런 걸로 평가. 요 네 가지 항목. 그 다음에 발표자의 진행에 관해서 발표자의 목소리, 크기, 발표 속도 등은 적절하였다. 말이 너무 빠르거나 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거나,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들한테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어떤 교수님 그 동영상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발표 시간을 10분으로 합니다 라고 공지를 할 겁니다. 10분으로 할지 그건 몇 개 조가 발표를 하는지. 의외로 발표 안 하겠, 못하는 조도 2학년에서 많이 나왔어요. 한 7, 8명 정도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발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를 짜는데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뭐 가만히 있다가 발표 못 짜서 명단을 못 내면 그 사람은 발표 점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과목의 총대는 그 자원에 의해 뭐 단톡방을 만들든지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언을 못 구했으면 총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전 조언이 없습니다. 그럼 조언 없는 사람들끼리 뭐 하든지, 뭐 그것도 총대는 누가 없다는 그것만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짜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짜거나 말거나는 각자 알아서 할 것.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발표 시간을 10분으로 하면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30초까지는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11분 50초가 됐다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각 조에서 이거 점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어저께 심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제 생방송인가 그거 같은데 15분 발표인데 15분 딱 지나면 마이크 꺼버립니다. 13분 끝나기 2분 전에는 띵띵 벨을 눌려주고요. 15분 딱 되면 마이크를 아예 꺼버려요. 마찬가지 지금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럽시다. 삼성에 지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삼성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서 접수가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구사항대로 해서 접수를 하시면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발표 못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고 인터넷만 갖고 해서 참 깝깝하긴 한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교수는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1.1에 오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적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망할 놈의 성적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 모토는 성적은 공정하게 합니다. 때려주게도 공정하게 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친하고, 제가 늘상 그러죠. 이번 학회장하고는 어떻게 술 먹을 기회, 학회장하고 어쩌고저쩌고 친한 애들끼리 데려다 놓고 뭐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 그래요. 근데 매번 학회장은 3학년 과목에 D 맞더라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ABC 학점을 정확하게 줄 때는. 그래서 친하다고 원칙대로 합니다. 단 약속한 대로 학점 후하게 준다고 그랬죠. 예, 예를 들어서 30%까지 하면 30% 전체 꽉 채워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여러분하고 한 약속은 때려 죽여도 지킵니다. 단 학교에서 규정을 바꿨거나 그럴 경우는 못 지키죠. 내 상위법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약속은 다 지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 발표자는 50% 이상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를 그날 추첨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 발표자는 그날 추첨을 해서 누구라고 정합니다. 그것도 내가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들고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뽑게 해서 그 몇 번 학생 누구지 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안 와도 됩니다. 50%까지만. 그 50%는 다른 조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다른 조들이. 그래서 뭐 6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누굽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그 50% 아니겠죠. 그럼 그 항목은 점수를 안 주겠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응답은 우수했다. 여러분들이 조작업을 하면서 다른 조 2개의 지정 질문조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질문을 짤 거라고요. 아, 이런 거. 그럼 그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그 조언 누구나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뭐 특별하게 발표자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발표자로 지정된 사람은 발표 전체 중에 50%만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발표 진행은 우수하였다. 뭐 등등. 자, 어쨌든 됐고요. 네, 질문하는 건데 만약에 대면 수업에서 질문자는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부산에 바다를 메워서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저쪽 막 했는데 질문한다는 조에서 부산에 바다를 메우면 그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전혀 그런 학생은 확 때려서 묻어버리고 싶죠. 개인적으로. 분명히 교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 문제 신경 쓰지 마라. 돈 신경 쓰지 마라. 법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아이디어 각출하는 거거든요. 또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성의 없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수단은 뭘 타고 가야 됩니까? 그딴 거. 105번 타고 가야 됩니까? 뭐 27번 타고. 그 프로젝트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평가를 합니다. 또 그런 싸가지 없는 질문도 있지만 진짜 고민해서 만들어낸 질문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을 잘 했느냐부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랄 같은 상황에서 발표를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차곡차곡 가봅시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저처럼 동영상을 찍는 거고 발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조도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평가를 하는 걸로 뭐 그거는 상황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 주 리포트는 조원 명단을 작성하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걸 요대로 요 양식대로 작성을 하셔서 리포트 올리는 데다 올리시면 됩니다. 단 같은 조일 경우에는 모든 게 똑같겠죠. 수령인이 똑같을 거고 단 빠지는 거는 개인 서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미리미리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개인적으로는 발표 수업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관광자원의 이해 동영상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자원의 이해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